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거기 민현님 나올 때 그거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그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까 혹시? 아니 그게 참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즐거움을 드리려고 이제 했던 건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무리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여의도 바닥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만 잘라서요 유튜브에 숏으로 만들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루에 아마 100만 뷰씩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풀 영상으로 못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풀 영상으로 보게 되면요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 풀 영상으로 저희 그 오프닝 할 때 네. 저거 저희 그 간판 걸어놓지 말고요. 네. 그거를 무한 반복 재생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 미니언이 대박 매물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물. 대물에서. 대물은 따로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 그래요? 뭐 큰 거 나옵니까? 아니요. 뭐 끄집어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니까 대물은 진짜 그 이제 영화처럼 만들 거라니까. 그래요? 영화처럼 만들. 아니 그 영화보다 훨씬 더 이슈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엄청납니다. 그래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제 그저께 이제 저희 방송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했잖아요. 나 잠깐만 그 잘리는 뭐 삐거리길래 네. 갑자기 잘리는 줄 알았어. 그거 뭐예요? 저기 미국 중간 선거. 네.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세한 건 맞죠. 공화당이 네. 우세한데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거 괜히 뭐 트럼프 뭐 말로는 트럼프가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대선에 다시 도전할 테니 또 너무 섣부르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뭔 개소리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투표를 그죠?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조금 밀렸다. 뭐 이렇게 트럼프 얘기를 형님이 하는데. 무섭잖아요. 그 바이든 가지고는 트럼프 형님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의 뭐 여포 같은 존재라 가지고. 아니 둘이 1대1 맞다 있어도 아마 내가 봤을 때 트럼프 형은 그 주먹 한 방이면은 바이든 할아버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직사입니다. 원래 직사. 그쪽 종족들이 좀 그래요. 네. 앵글로 섹슨족. 그렇죠. 네. 그분들이 강하죠. 엄청나죠. 네. 왜 섹슨족이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독일 계통 게르만 네, 맞아요. 민족이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근데 나이 차이 엄청나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정열만큼은 아주 그냥 뭐 20, 30대 저리가를 할 정도로 누가요? 트럼프 형님이 아니면 두 분 외에 또 조만간에 이제 혜성같이 나타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요? 친합니까? 아니 잘 모르는 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술을 안 드셨군요, 같이. 예. 뭐 요번에 그 상원의원에 되신 분? 그분과 또 지금 잠룡들이 한 트럼프의 대여섯 분 계시다고 대항마라고 해요. 하죠. 잠룡들이 지금 아직 수면 위에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그분도 다자녀더라고요. 아니 그쪽 분들이 이게 강해. 그런 뭔가 좀 분들- 강해. 그러니까 그런 쪽이 그 음. 일론 머스크 족이라고 해요. 아, 트럼프족, 일론 머스크족 해가지고 이렇게 가산의 상징. 그 섹슨족. 네. 종교적인 게르만족, 종교적인 신념도 있잖아요. 그쪽 네. 분들이 좀 다산에 네. 대한. 하여튼 뭐 좋은 나라. 큰 나라. 천조국.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 대통령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그렇지. 음. 네. 큰일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 분들 들어오셨는데 좋아요와 네. 구독. 아직까지 알림 970분 정도밖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0명이 돼야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네. 그 한숨 자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뭐저 미국에도 좀 치매기가 있는 대통령이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전 대통령이 이상한 짓거리 자꾸 해가지고 개를 갖다가 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그죠? 아니 저도 그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네. 저는 키운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가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고 네. 계속 키우고 있는데 사실 뭐 몇 달만 아니 몇 달이 아니라 며칠만 만나더라도 정들죠. 정들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진짜 특별한 개들 말고요. 특별한 친구들 말고요. 저도 사실은 막 같이 있으면서도 막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은 애가 있긴 있었거든요. 광견이라고죠. 광견. 네. 그 올드 잉글리시 그 친구 말고 그게 뭐야 그거. 씹독. 아니 그 씹독은 그래도 괜찮고 나는 그 뭐야 코카스파니엘. 네. 제가 2마리 키웠단 말이죠.
걔네들은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키우면서도. 근데도 나중에 그 친구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혹시 뭐 저 전 대통령 같이 네. 파양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파양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한테. 파양을 하신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왜 파양하는데 왜 부모님한테 들은데 왜 파양입니까? 왜냐면 같은 부모의 같은 자식인데요. 그게 왜 파양입니까? 네. 어쨌든 그 저희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풍산개라서 그랬나? 그 풍산개라서 많이 먹고 아니 근데 변을 많이 보고 막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그랬나? 풍산개, 진돗개, 특히 우리나라 개들이요. 네. 이게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요. 강아지의 특성 아닙니까? 원래 이 원주인 처음 만난 주인한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강아지의 본능인데. 안 그런 개들도 있긴 있어요. 네. 250만 원 안 준다고 개를 갖다가 버리다니. 근데 그것도 참 무슨 개를 기르는 양육 사육하는 비용이 200 얼마가 든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진 않아요. 유지 그게 뭐라 그러지? 유지 관리비가 2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개를 인력 인력 붙여가지고. 인건비라고 하는데 뭐 굳이 개 3마리 키우는데 무슨 인건비를 갖다가 아니, 근데 자기가 판단을 키운다는 게 자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생각하시면 게 돼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견병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음. 저희 부대에서는 군견 그 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24시간 그 친구랑 같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친구가 그 친구보다는 계급이 낮으니까요. 지급이 낮으니까는 밥도 해드려야 되고 변도 치워드려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이것도 아이고.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네 집에서 같이 자라고 키우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친구들은 그런 군견병처럼 이 우리 뭐 풍산개 북해에서 온 그 풍산개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을 거고 그것도 그냥 직원은 아니겠죠. 최소한 에버랜드에서 그죠? 아니면 과천 서울랜드에서 그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겠죠. 그냥 동네 이장님을 데리고 하진 않았을 근데 거란 말이죠. 건강이 안 좋대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관리를 했는데도 건강이 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경북대 수의과 대학에 지금 네. 기증을 해가지고 기증 이제 기증. 갖다 버렸는지 파양을 한 걸 버린 거지, 파양해가지고 지금 경북대 수의과 병원에서 뛰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만 치매가 아니고 이 아저씨도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종족들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네, 남의 감정, 뭐 남의 어떤 그런 것 따위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일반 서민들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에서도 나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제로인 거죠. 하여튼 근데 뭐 부동산 뉴스 하는데 갑자기 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미국 대통령 총선 얘기하다가 지금 네.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쟁이들도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주식쟁이들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트럼프 형님이 이 여포가 생각만큼 전장에서 승리를 크게 대승을 못 거두니까 이 여포랑 친한 이 일론 머스크 족이라고 했잖아요. 네. 테슬라 주식이 막 7%가 떨어지고 트위터는 막 20%가 폭락을 할 각을 보이고 막 트위터는 뭐그 직원들 절반을 잘랐던데요. 아니 그 필요 인력까지 잘랐대요. 아 그래요? 서버를 꼭 굳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유지 관리 인력까지 다 잘라가지고 아 그래요?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러다 잘못 잘랐다고. 그러다가 우리 카톡처럼요. 그렇죠.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참 정신병자다 진짜. 네. 아 그래도 부럽습니다. 네. 돈이 많으니까. 돈도 많고 다산했고. 다산했고. 와이프도 많고. 그래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타르모님이 노량진동의 신축 빌라 어떨까요?라고 하셨는데 노량진동이 엄청 큰데. 엄청 어디 큽니다. 말씀이시죠? 노량진동이. 네. 요즘에 노량진동 쪽으로 투자들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노량진동의 신축 빌라 깔끔하고 좋은 거죠. 아파트 모양이면 좋은 겁니다. 어떤 뜻을 여쭤보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가네요. 네. 2135-7697. 네. 네, 정확한 주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뉴스도 별거 없고 한데 네.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요. 그 사실 별 내용도 아니에요. 네.
별량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뉴스 진행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차례 다 얘기했던 부분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금부터 지금 뭐 완전 바닥이 나버리니까. 이게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저희 부동산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거래가 절벽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다 라고 벌써 우리가 얘기한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전문가는 없어요. 단지 어디가 빠진다 어디가 하락했다 이것만 얘기하고 언론도 그것만 얘기하지 사실 정부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하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거였던 거거든요. 하락이 근데 아이러니한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에 봉착을 해가지고 지금 막 갈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끝을 몰라서 그런 네.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을 사시는 전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우리 지금 금리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걸 딱 못 잡는 것 뿐이야. 집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값이 빠지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거다. 이때쯤은 바닥인 것 같다. 이제 사야겠다. 이게 안 보이고 계속 깜깜하다 보니까 사지 못하고 그냥 부동이었었는데 오늘 이런 발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닥이 살짝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네. 투기꾼 나름대로고 이 실거주자들 실수요층들이 이제 적당한 가격이다 싶으면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뭐 긴급 장관회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이 났네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회의도 하기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있던 발표를 거죠. 다 지네끼리 다 짜놓고 그렇죠. 발표를 먼저 던져놓은 다음에 보도를 해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장관회의에 들어간 거죠. 아니면은 좀 늦기 시작하게 되면 점심을 못 먹으니까 미리 발표를 보도자를 먼저 내밀고 대충 회의하고 지금 여기 이짐에서 또 해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쯤에서 뭐 이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요. 네, 우선 뭐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네, 얘기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지 지금. 뭐 그러네요. 250명을 맞네요. 250명을. 그래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이거는 보죠. 피디님이 뽑은 뉴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왜 이거를 같이 굳이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저 방에 잠깐 있는데 오늘 뉴스할 게 없었잖아요. 네. 사실 오늘 그 규제적 해제된 것만 해도 몇 시간 떠들 수 있는 네. 부분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 둔촌주공 뉴스가 나왔다면서 요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처음 보는 거예요. 옆집 비유. 왜냐면 둔촌주공은 뭐 저희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음. 진짜 초등학교까지 다녔던 데가 둔촌주공. 전문가죠. 예. 조선주공 전문가. 입주할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니까 얼추 한 초등학교 몇 년이죠? 6년인가? 그만 8년 정도 산 것 같아요. 8년 정도 여기 살았는데 입주할 때부터 한 80, 70년대 후반 때서부터 80년 초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살았던 지역이라 제가 옛날에 살았던 429동은 지금 한 줌의 모래로 변했어요. 한 줌에 몰라. 나중에 모래로. 네. 429동 한 줌에 재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네. 903호 네. 그 앞에 V자 딱 돼 있는 평면도랑 배치도가 나왔는데 논란이 일고 있대요. 그래 평면도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일반 분양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기밀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밀도 기밀이죠. 왜냐면 그를 분양가하고 정확한 도면은요 모델하우스 오픈인 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 관계자들은 미리 보겠죠. 그 관계자 중에서도 확실한 건 이 조합원들도 관계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미리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12,000여 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소형 평형대와 25평대와 그러니까 국민 평형대와 대형 평형대가 나눠져 있는데 중대형 평형대는 전부 다 조합원이 가져갔어요. 네. 전부 다 가져갔단 말이죠. 난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하긴 했었어. 솔직하게. 왜? 중소형 평대 원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같은 사실 이 도면을 봤었으면은 이거 보고 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뭐 레고 같이 생긴 거 왜 갖고 가야 돼? 이래가지고 혹시 안 했나 이런 또 의구심이 생긴. 조합원들끼리 조합장이 그랬겠죠. 25평형 개떡같이 지을 거니까 조합원 여러분들 판단들 잘하셔. 그러니까요. 개떡같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판단들 잘해.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거기에 이제 분양을 하려고 각 지자체에다 지금 이제 분양 승인을 받으려고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양 승인 받을 때 그 자료에 이제 도면이 싹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아마 구청원 직원도 보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죠. 네. 오, 헉, 내가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이런 도면은 처음 봤어. 왜 그러냐면 일반 분양 주택형이요. 네. 주방에 창문을 열면은 네. 이웃집이 다 들여다 보이는 구조래요. 괜찮네요. 네. 이게 관음증 있으신 관음증 분들. 환자를 유발하는 네. 굉장히 이 변태들이 좋아할 만한. 이 창문을 우리 심심해. 옆집에 저기 이쁜 아가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하다. 그럼 주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그 주방 문을 칵 열어. 그러면은 이쁜 아가씨가 막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거 막 하고 미국 영화들 보면 막 아니 이거 호, 제가 이러고. 그러니까 도면을 잠깐 네. 봤는데, 그러니까 뭐 주방에서 주방 보이는 정도. 네. 근데 그 거리가 2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2m면은 여기서 우리 PD님 앉아 있는 거리예요. 거리가 안 되지. 그 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 2m 면. 거리가 안 되지. 야 여기서 아니 서장훈 키보다 작은 거야. 야, 그럼 서장훈 같은 경우에 두 집 살림 할 수 있겠네. 서장훈은 거기서 그렇지. 진족의 거인 같이 주방 창문 열고요. 해가지고 저 옆에 주방을 딱 잡으면 돼. 그리고 매달려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두 집 살림하기 딱 좋아요. 하승진 씨 같은 경우는 걸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은 설계를 했다. 아니 어떻게 붙어 있어 2m. 그러면 이거를 1가구 1주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이주택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요 관음증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정말 흉한 말씀이지만 네. 이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완전 행복한 거죠 이거. 그럼요. 걸릴 일이 거의 없죠. 우리 집은 107동이야. 108동 같은 층수에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아니 그 동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봤더니 같은 107동인데 네. 1호하고 2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주 보아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중간에 보이게 되는 게 푹 파여 있죠. 우와. 그러니까 이 집하고 들어가는 현관문은 틀린데 여기서 보이는 거죠. 주방에서. 뭐 종이 비행기 날리고 막 이렇게 종이 하는 거예요. 비행기 왜 날립니까? 아니 마주 보고 있으니까 종이 비행기가 자기야 이런 다음에 자기야 그러면 막 이거 빗자루 같은 거 갖다가 주방 땅땅땅 두들기면 열어가지고 왜? 이러고 남편 아직 안 자.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야 이거 전화기가 필요 없네. 전화기요? 전화기는 소곤소곤 얘기하면 되잖아요. 소곤소곤도 그거 영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실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면 귀에다 대고 듣는 거. 자,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판상형에 있는 아파트, 판상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워낙 이게 인기가 많죠. 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탑상형에 있는 포베이보다는 이런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환기입니다, 환기. 환기가 상당히 잘 돼요. 앞뒤로 창을 열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방에서 하든 집안에서 냄새 나는 걸 환기하는 데서 분명히 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판상형인데도 뭘 이렇게 지어놨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구리가 많으면은 건축비가 싸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 공구리가 아니 이걸 차라리 잘라가지고 네. 두 개로 만들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용적률이 바뀌니까 용적률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얘네들을 앞뒤로 붙여버리게 되면 완전히 그거는 다세대 빌라관이고요. 그죠? 아파트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설계를 떴는데 야 이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설계네. 아마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분명히 이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서가 이만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써 있거든요. 101동 101호와 102호의 주방 간의 거리가 협소하여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각 호수마다 다 나오거든요. 네. 그 호수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계약서 내용 들어가려면 한 20장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다 동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걸 누가 이거 승인 내준 것도 이상한 놈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승인은 날 수는 있죠. 뭐 다세대 빌려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건 나는데 네. 결국에 이거죠. 나중에 여기에 생활하시는 분이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주방에서 문을 열지 못하겠지. 못 열죠. 아니 뭐 열 수는 있죠. 네. 둘이 보면서 아유 뭐 친구면은 무슨 옆에서 뭐 누구 엄마 오늘 저녁 뭐해? 그러면 나 오늘 된장찌개 막 둘이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나 뭐 파 있어? 여기 있어. 미친 파- 사람인 줄 파 알고 던지고. 친구들이 신고하겠네.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두부 좀 줘봐. 그럼 두부 던지고. 옆에 쪽 갈 필요가 없죠. 엄마는 6시마다 혼잣말을 한다. 주방에서 뭐 이러면서 일기에 쓰고. 근데 확실한 건 비쌀 겁니다. 비싸죠.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59제곱은 10억 원 이내, 84제곱은 13억 원 안팎의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썼는데 자, 그러면요. 이거 오늘도 발표한 내용이지만
예전에는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12억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음. 그죠? 그렇게 되면은 25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다 끝나겠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대출은 되니까. 뭐 굳이 뭐 남의 집 주방 뭐 그런 거를 뭘 신경을 쓰느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아니 근데 불편해요. 제가 왜냐면 제가 탑상형에 네. 살아봤단 말이에요. 탑상형에. 그러면 그 덕일이네 집. 옆에 집 덕일이네 집이고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V자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V자 형태로 돼 있어요. 덕일이 방이랑 내 방이랑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덕일이가 야동 보는 게 다 들려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러면 아니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탑상형이나 판상형이나 똑같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 그렇게 땅으로 되면 지으면-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이 땅으로 지으면 똑같은 거지.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요리하다가 아 그러네. 창문으로 이웃집에서 소금도 빌릴 수 있겠다. 음. 과연 이 구조만 문제일까? 햇빛이 안 드는 물건도 존재한다. 아,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햇빛 안 들어오는 네.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돼. 이거는. 그건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설계가 되면 저는 100%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풍절음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 동과 동 사이에도요. 그렇죠. 바람이 와류가 생길 거 아니야. 와류가 생겨가지고 이런 소리가 아니 이런 소리가 나지. 그러다가 누구네 집에서 딱 그 주방에서 열고 거기다가 네. 뭐 행주라도 몇 개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자는데 막 곡소리나 곡소리. 네. 이러고. 무슨 뭐 건축 설계상과는 문제는 없겠지만 네. 아마 귀가 조금 이렇게 진짜 이거 참 이건 제가 희한하네요. 분명히 소리 날 것 이 같아요. PD님이 왜 했는지 알겠네. 자기네 집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당첨된 거 아니야? PD님 조합원 아니야 혹시? 그렇게 부자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한쪽은 이거 참 그러니까 설계가 웃긴 게 자 한쪽이 남향이라 그러면 한쪽은 북향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동양과 서양이죠. 그러니까 동향과 서향으로 돼 있고 주방이 마주 보이고 네. 요 가운데로 와류가 생겨서 오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사비 절감이고 네. 뭐 용적률 끼워 맞추고 해가지고 뭐 이게 애쓴 거는 알겠는데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런데 살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했겠지. 그래도 몇 개 안 되네요. 이거 잠깐 보니까 네, 84타입, 19가구. 뭐 각각 19가구, 76가구 일반 84는 그렇고 음. 84는 그렇고 59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218. 59가. 그래요. 이 정도 금액의 값어치는 할 것이냐라고 물론 뭐 상품성으로는 그래요. 좀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엄청납니다. 59가 149가 그래. 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엄청나요. 네. 이 커뮤니티 시설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총 아마 4단지로 4개 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커뮤니티 시설만큼은요. 이 정도는 감안하고 살 정도로. 커뮤니티 시설 좋으면은 오 하고 철수 엄마 그리고 막 수류탄 던지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 방화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열받으면은 열받으면 막 불 붙여가지고 옆집에 화염병 뭐 같은 거 영화 던지고 같은 막 거 지포라 할 때 이러고 불 붙여가지고 던져버리고. 씩 웃으면 이거 위험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네. 다 보완을 하겠죠. 아. 어떻게 하겠죠. 네. 알아서들 하겠죠. 네, 잘 네. 되길 바랍니다. 이게 10억이라니 네, 분양가가. 또 뉴스인데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최고 35층에 5만 3천 가구가 들어선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2,0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봤더니 용적률을요 네. 상향을 시켜줬어요. 이게 종상향을. 종상향을, 그러니까 종상향 용적률을 상향시켜준 것 같아요. 용적률을.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목동 쪽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1단지부터 7단지 네. 중에 아마 1, 2, 3단지인가요? 거기는 이제 종상향을 시켜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신정동 일대 우리가 8단지부터 14단지에 있는 친구들은 종상향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했었었는데 3종 주거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3종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가지고 네.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그러니까요. 14단지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만 6천 세대짜리가 이제 5만 세대가 넘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요. 근데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2배 늘어나는 거죠. 목동 아파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부담금 거의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거의
않겠죠. 네, 거의 이게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종사형 시켜주는 것만큼 또 기부 체납으로 뜯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순 계산 따졌을 때는 추가 분양분이 거의 없을 일반 것 같아요. 분양분이 거의 2만 세대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싸게 분양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렇게 비싸겠죠. 이걸 뭐 5, 6억에 분양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는 15억에 분양해도 이거 다 팔리겠는데. 근데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요즘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화요일날 뉴스 하려고 했을 때 그 뉴스 내용 중 빠진 부분이 뭐였냐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7단지에 37평인지 39평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정가가 26억인데 경매가로 16억에 나왔단 말이야. 두 번 유찰 당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 좀 타이밍이지 않나. 유찰을 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그 내가 다 찾아봤어요. 설정이 몇 개가 없어. 되는지. 없어. 아니, 국세 쪽도 알아봐야 돼요. 아니 없어. 엄청 깨끗해. 엄청 깨끗해. 이상해 그럼. 그래서 나는 귀신 그거를 들린 집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죽었든가 뭐 귀신이 들렸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앞에 집이 너무 가깝나? 앞에 집에 오 소리 나고. 근데 7단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2억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보다도 좀 저렴한 금이거든요. 감정가 26억짜리인데. 네. 근데 요번에 입찰이 16억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4일인가요? 뭐 그때 하는 걸로 있어서 저도 사실 눈여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목동에 37평짜리 아파트를 20억 언더로만 살 수 있으면 완전 땡큐인데 2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평당 5천만 원에 목동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또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또 누군가 사겠지. 누군가 사죠. 이건 100%죠. 네, 왜냐면 여기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네. 근데 입찰 받는 건 전혀 그런 문제 없는 없습니다. 거죠. 대출도 이빨 네. 또 받을 수도 네. 있고. 대출도 가능하고 음. 실입주,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이거 아마 관심 깊게 보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럼요. 나는 근데 22억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 근데 나는 설정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00%. 없어. 아유, 찾아봤는데 없어. 불안해. 하여튼 그거 나중에 뉴스나 네. 이거 쓴 사람 누굽니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님. 야구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하셨네. 그래요. 박재홍 기자님 이거 기사 썼으니까 제가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서울신문의 박재홍 기자님. 그리고 5분 브리핑 바로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5분 브리핑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후반에 오늘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 규제 지역 해제에 어, 대한 그거랑 그 연계가 말씀을 있어요? 해주시고 제가 그 정리한 아, 내용이죠. 네네. 자료를 알겠습니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거저 먹네요. 그럼 거저 먹었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이나 대출이나 그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되게 중요한데. 네. 아니 우리 여기서 다 읽을 건데. 그래도 우리는 읽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리를 잘 못하잖아요. 네, 정리를 잘 못하죠. 제가 이제 표로 정리 정리를 했으니까요. 전문가. 예, 후반부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오늘 기재부에 들어가시면은 네. 보도 자료에 이게 나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서 눈알이 이렇게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2,783명만 보셨네요. 이분들이 회의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썼다는 거예요? 요분들이 책임자들, 사무관, 요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했겠죠? 아니다, 이 사람들이 쓴 거네. 쓴 거겠지. 쓴 거네. 이게 장관이 아니잖아요. 과장이고 서기관이고 이러면은. 희룡이 형 이름도 하나 딱 들어갔었어야 네. 되는데요. 국토부 장관, 경제, 알겠네. 부총리, 금융위원장,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네.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제 볼 거예요. 네. 우선은 뭐 간단한 내용 몇 개만 추려보면요. 이제 규제 지역은 시행령으로 다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의 4군데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경기 네 곳이 어디입니까? 분당. 분당, 네. 성남이죠. 하남. 성남의 분당하고 수정구. 수정구. 그러니까 단원 아니고 저기 뭐야 어디? 저기 수정구 말고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 아, 이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에 하여튼. 성남에서 분당하고 중원구. 수정구, 중원구는 해제가 됐고 네. 하남은 왜 안 풀어줘? 저희가 이것도 저희 뉴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내가 항상 얘기하는 4대 천왕. 그렇죠? 이게 4대 천왕이잖아요. 4대 천왕. 과천, 과천, 성남, 성남. 하남, 광명. 이건 안 풀어줬다. 4군데는 안 풀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었어요. 근데 성남에서도 분당과 수정구만 묶었다는 거는 이제 중원구는 이제 해제가 된 거고. 네, 중원구 해제가 된 거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건 풀 수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은 분당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웬만한 서울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좋잖아요. 어저께 그 학군 관련된 제가 시스템 그 빅데이터를 봤거든요. 네. 분당이 네.
강남에 이어서 서울대 진학률 2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목동보다 더 세요. 어. 분당이 지금. 그러니까 학원 개수는 목동에 밀리긴 하지만 분당의 학구열이라는 게 네. 강남 못지않게 지금 막 활활활활활 막 타오르고 그러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강남의 아들뻘 되는 거네요. 그렇죠. 큰 아들뻘 되는 강남의 거네요. 큰 아들이죠. 과천도 과천도 마찬가지고. 서초의 아들. 서초의 아들. 서초의 아들. 하남은 강동의 아들인데. 강동의 아들인데 좀 강남 요좀 나가리. 광명은 금천의 아들입니까? 광명 금천의 아들이지. 구로의 아들. 구로 금천의 아들이 광명인데. 제일 아니 맞아요. 하남하고 광명은 풀어야 돼.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거래가 광명 안 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안타깝네요. 하여튼. 지금 하남은 특히나 별 이슈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 강일지구에 그 택지 개발해가지고 고덕강일 붙어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지금 여기도 규제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반값 아파트 3억 5천에 판다고 막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남을 왜 안 해야지? 어쨌든 요렇게 제외하고 서울까지 이제 안 풀고 나머지는 다 풀었다. 수정은 수정도 조금 의아해요. 아니요 수정은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위례 신도시가 이제 수정에 들어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못 풀었던 거지. 아 하남도 그래서 못 푼 거네. 아, 하남도 왜냐 위례가 위례 붙어 신도시가 있으니까. 송파 그다음에 수정구 하나만 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가밀 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묶어놓고 나머지는 풀어야지. 저기 뭐 천연동 뭐 이런 데를 왜 묶어? 거기 개발 들어가잖아요. 신장동 막 이런데. 거기 개발층 계획 잡혀져 있다. 개발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도 아파트가 무슨 가격이 뭐 거기가 15억을 합니까? 뭐 20억을 합니까? 그거 뭐죠? 이마트 그 이름 뭐죠 그거?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스타필드. 네. 스타필드에서 하남대지 사이에 논두렁이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 다 개발 들어간다고. 개발 계획 들어가봤자 거기 뭐 별로 그렇게 오를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 몰라 그 하남대지 친구잖아요. 네. 그거 나가라고 자꾸 그런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제 동생이 거기 옆에 동일 아파트에 아 살거든요. 그래요? 아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야 그러면 하남대지 한번 보자. 하남대지에서요? 이거 PPL 아닙니다. 하남대지. 근데 하여간에 좀 의아하긴 하지만 나 분당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하남, 광명, 뭐 수정 이렇게 위례 다 묶은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네. 하여간에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안 풀어. 나머지는 또 이제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향 조정된다라고 또 자위를 하면서 이 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얼마만큼 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LTV 제한을 이제 생애 최초 이거 빼니까 네. 이제 빠졌으니까 LTV를 70에서 80%로 또 완화를 해주고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완화를 해주고. 요거 처음 집 사는 생애 최초 주택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한테만. 요거 지금 활용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이 70% 80%까지 완화하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내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어차피 살 거라고 한다고 하면 딱 보기에는 6억 원대까지 돼 있잖아요. 네. 완화. 그러면은 80%까지 해준다면은 얼마짜리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8억, 9억? 8억 9억대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캐파가 원래는 뭐 한 4억 원대 정도 살 게 딱 맞아. 네. 매매가가. 그 나 같으면은 시원하게 9억 원대 갑니다. 음. 가서 그냥 대출 이빨 받고 일단 사면 옵니다. 저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다 대출 다 해주는데 뭐 네, 대출 이자도 해주는데. 싸 얘네들은 또. 지금이 아니면 또 이렇게 이거 뭐 또 풀어주면 거래 활성화 된다라고 맞아. 하면서 또 가격이 또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니까 8, 9억짜리에 저 죽전에 용인 죽전에 보면 아주 끝내주는 거 있습니다. 한 60평짜리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타이밍이라는 게 참 그래요. 거래를 못하게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증여성 거래로 이상 거래들만 잔뜩 나오고 뭐 300건 정도 거래되는 거에 한 250건 정도는 이상 거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대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20억짜리 아파트를 딴 놈한테 12억인가 13억에 판 거예요. 그럼 이상 거래잖아.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내 개인에서 내 법인으로 옮긴 거야. 내 개인에서 내 법인으로 옮겨가지고 종부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세무사의 생각이. 세무사의 생각이죠. 근데 그런 거래들만 일어나고 있는 건데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규제지역 해제까지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서울 안쪽에서 그런 이상 거래들이 300건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서는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서울을 한 군데도 안 풀어. 그러니까 서울 안 푸는 이유는 저는 그냥 뻔한 그냥 이 생각입니다. 서울은 또 오를 거기 때문에 네. 해제를 안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래 내용은 그래요.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했고.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그리고 부동산 이거 레고랜드 때문에 김진태 아저씨가 또 이상한 얘기 뭐 집을 보증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또 경색이 됐다고 하니까 대출 보증을 정부에서 서주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재건축 기준을
저기 완화해야겠다 또 네. 얘기하면서 목동에 지금 저기 35층 허가내 준 게 또 불이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한 내용도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띄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근데 활성화를 하려면 인구가 1,000만 명이 손바닥만한데 모여 있는 동네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뭘 뜨면 무슨 사람이 인구 밀도가 그냥 뭐 아무 무슨 허벌판밖에 없는 데를 해제시키면 뭐 할 거냐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자고요. 요거? 이걸 보자고요. 이게 이제 같은 당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진짜? 같은 당이죠. 같은 당에서 기존의 그 규제 완화책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게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번 요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디까지 몇 %까지 지금 이행이 됐는지를 보자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이거 좀 보시는 분 이거 제가 어느 기사에서 얻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 그냥 캡처해 두세요. 네.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여기 게 계신 없어요. 분들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네.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뭐 2008년, 2009년으로 돌아가면 뭐 집값이 난리가 났다, 폭탄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상황도 뭐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지를 더 보시면 돼요. 오늘 요게 나왔네요. 투기점의 투기과열 조정을 예전에 2008년도에도 그렇죠. 한번 조정을 한 요거까지 적이 했었죠. 있었네요. 요거까지 한 거고 지금 그러다가 거래가 생각보다 뭐가 잘 안 안 되니까 되니까는 요거를 쓰죠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그죠. 강남 3구를 제외한 투기 지역은 전부 다 해제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서울도 푸는 상황이 풀죠. 생길 수도 당연히 있겠죠. 풀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거는 정해진 수순인데 속도 조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그쵸.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국토부 요거 관련자랑 일문일답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안 풀었습니까 서울은?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답이 나와요. 음. 서울은 수요가 너무 많대. 맞아요.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서울만 빼고 나머지 그냥 인근의 비슷한 지역을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쪽에서 가격이 안 올라간다. 투기꾼들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서면은 그때는 서울도 풀겠다 이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조가 계속 이 기조 가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활성화가 안 되면 네. 또 푼다니까. 또 풀어야 돼. 불과 한 달도 안 한 달도 돼가지고 못 풀 수도 기다리는 있어요. 거야. 이게 못 기다리는 거야 진짜로. 이제 너무 급한 거지. 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결론을 못 내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국민 부담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빼고 여기서 보면은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다 풀렸는데 서울은 아니 도봉구나 뭐 금천구 같은 데는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안 된대. 서울 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럽게 많다.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분리해서 이걸 핀셋으로 풀기가 어렵다. 지정할 때는 핀셋으로 했는데요. 이거 지정할 땐 핀셋으로 해놓고. 근데 서울은 이제 25개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네. 구별로 규제 지역을 완화해줄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은 같은 생활권이고 서울에 뭉쳐있는 그 주택은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은 핀셋으로 풀 수가 없다. 상징성, 파급 효과, 대기 수요를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고 한 번에는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는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 그대로 나오죠. 네. 과거에도 2008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었지만 서울에 그걸 제외한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라고 말빙을 날리는데 그게 요거야. 예전에 이제 했던 거죠. 이제 요거야. 이제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이렇게 할 거라고. 요거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그렇지. 거예요. 요걸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침이 나왔네.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있을 것들이 그렇죠. 양도세 중과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영구 폐지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1년 정도인데 내가 봤을 때 내년에 봐서 영 이것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연장을 또 할 것 같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예 그냥 투기 과열 지구라는 걸 없애버리고 네. 강남 3구의 투기 지역도 이제 해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신축 주택에 뭐 양도세 5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제 미분양이 나올 거다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서울에서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미분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목동 그 뭐 재건축하죠. 뭐 중계동 뭐 상계동 재건축하죠. 뭐 여러 가지 뭐 큰 단지들 이제 재건축 진행한다고 얘기들 많이 할 건데 지금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조합 설립 오늘 기준 조합 설립이 안 돼 있으면 그 친구 다 10년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플러스 재개발 신통 빨리 안 준다는 신통 네. 모아타운 이거밖에 없어요 서울에. 근데 그것도 말만 지금 사실은 빨리빨리 진행해 준다는 것 뿐이지 말만 하는 거죠.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단 한 건도 지금 없잖아요. 입주 대기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저께 뉴스에도 말했지만 건축 허가 받는 게 없다. 건축 허가가 착공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없다.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상황인데.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한 7, 8년, 10년 안쪽으로는 무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미분양을 기다린다 서울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거를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왔다 그러면은 아 그냥 분양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양이라는 게 꾸준하게 되다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번 분양은 안 받고 다음에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분양이 진짜 무슨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만큼 힘들다 없단 보니까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한꺼번에 다 때려 부수고 한꺼번에 다 지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게 왜냐면 절대 그렇게 못해. 서울이 대구처럼 될 것이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또 방송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멍청한 인간들이 있죠. 그거 제가 봤을 때 그분 전문가 네, 아닙니다. 바보예요. 네. 서울이라는 데는 뭐 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 한꺼번에 속도전으로 가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빨리 공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잡히는데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면적 자체가요. 서울 25개 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8개 구 정도가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거야. 서울이 좁아진다고. 더 집이 다 그 정도 날아가 버린다고. 그 다음에 공사비 비싸다고 못 들어오고 분양가 비싸다고 민기적거리고 지금 제도 개선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다 진행이 되냐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서울에서는 미분양은 기대는 기대는 안 안, 하실 수 있다. 2008년하고 달라요. 뉴타운 사업을 갖다가 10년에 걸쳐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불도저처럼 진행을 해가지고 안정이 됐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2013년도 전후에서는요. 지금 얘기하는 2기 신도시들이 막 입주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리먼 사태 때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 각 시공사들의 PF는 똑같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작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업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 급전이 필요했던 시공사에서는 뭐 할인 분양을 했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었던 부분들인데 서울에서는 사실은 거의 힘들었었던 부분이고 서울에서도 외곽지만 이게 가능했었고 아니면 아예 비싼 아파트들만 그렇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것들만 그랬었지. 그때도 분양가 뻥튀기라고 맨날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좀 어렵고 미분양을 노리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대도시라든지 네. 아니면 서울 외곽 쪽을 좀 누리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서울 외곽의 택지개발지구 네. 그런 데는 이제 100% 미분양이고 저는 이 지경으로 가면요 3기 신도시고 지랄이고 다 망해요. 없어요. 없어. 3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잖아요. 네, 미지수예요. 이거 못 한다니까.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올 건데 오늘 기획재정부 이제 자료 문서를 쭉 봤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홍보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냥 동양은 매매 전세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된다 그러는데 이건 다 허수죠. 이거 허수예요.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개인이 자기 법인한테 싸게 덤핑해가지고 파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뭘 하락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 전세는 월세 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락 거래처럼 보이는 거고 월세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들이 다 하락세래요.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도 위축됐는데 수요보다 네. 더 무서운 게 인허가가 안 돼. 예. 다 인허가도 안 나고 착공도 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 건드려 가지고 빨리 짓게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고 밑에 보면은 세부 추진 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PF 얘기는 뭐 레고랜드 사태, 건설사 지금 뭐 신용 불량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나라에서 신용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근데 거고. 만약 요 내용도 아까 미분양이랑 되게 그렇죠. 그 관여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 전에 미분양 난 사업장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전청약 받아가지고 그렇죠? 분양 해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난 거죠. 지금 거기 의왕 그거 더샵 같이 그 SK뷰인가요? 그렇죠. 근데 공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속 받아가지고 공사 비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금 우리가 나가면 캐시플로우가 안 돌아가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유치권 행사당해가지고 음. 멍 때리고 그 있는 공사장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걸 것들 이제 PF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줘.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네. 추가로 그 조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 준공을 해준다는 책임 건데 준공을 해주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좀 얘기한 대로 미분양 물건 자체를 굳이 시공사에서는 억지로 팔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준공 준공까지 후에 분양하면 기다리지. 돼. 이걸 굳이 근데 아마 내용을 살짝 보게 되면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미분양 뭐 활성화 대책해가지고 할인을 한다던가 뭐 혜택을 줬네. 그래도 미분양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아마 서류상으로 밤에 몰래 신문사에다가 밤에 몰래 할인 분양, 2% 할인 분양, 뭐 5% 할인 분양, 뭐 계약금 정액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만 하고 야 우리 이렇게 홍보도 했는데 미분양이야 대출을 해줘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PF 그런 거는 뭐 우리랑 크게 관련은 없는 거니까 뭐 일반 서민들이 뭐 부동산 PF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뭐 이게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 안전진단 얘기 또 나오고요. 네.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연 내에 발표를 하겠다. 그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요? 네. 아닌가? 어? 요거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있네요. 재건축 안전진단 이명박 축소. 대통령 때 그죠? 그렇죠. 안전진단을 이해하는 거 1회 축소한다는 거. 네. 요것도 이제 분명히 또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검토해 가지고 연내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고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죠. 연내예요. 이제 한 달, 두 달 남은 거야. 네. 그래서 저기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이게 뭔 소리야?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이번에. 보죠. 분양물량 폐가 이사님 안에서 조정하는 건데 현행은 거잖아요. 개선은 이제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 폐지.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을 했잖아요. 지금 검단 시도시 네. 파주 막 이런 데 근데 사전청약을 없애겠다는 했는데 얘기잖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전청약 받을 때는 그냥 집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분양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받아야 되면 싸게 분양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집값이 떨어져. 내가 분양가 받은 것보다 코스가 밑으로 하향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 기다렸잖아요, 네, 내가. 그거 다 그냥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 일이 자체를 이제 없게끔 없게끔 사전 해. 청약을 의무적으로 받는 거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고 민간 물량은 24년 이거 뭐야?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아, 그 공공택지에서 네. 민간 물량은 7.4만 호에서 1.5만 호 수준으로 조정을, 줄이고 공공 물량을 늘리겠다는 얘기고. 네. 아, 공공 물량도 줄이네요. 다 줄이겠다는 얘기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임대사업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원래 정상화는 뭡니까? 원래 정상화는 임대사업자가 보유세 감면을 받고요. 종부세도 빠지고 아파트도 되고. 아파트는 원래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아파트 많이 공급해 주면은 전세 많이 하잖아요. 비아파트한데 옛날에 이거잖아. 여기 일부러 적어놨다는 얘기는 요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는 장기적으로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법인 등 세제 혜택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이거를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얘기 나왔죠.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해준다. 이거 불합리하니까는 개선하겠다는 얘기고. 아파트 해주겠다. 그렇죠. 종부세, 양도세, 법인 이 관련해가지고 혜택이 축소됐었는데 요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제 빼주겠다는 거네요. 종부세, 양도세, 배제 똑같이 해주고 법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연내 합리적인.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취등록세면 12%잖아요. 그렇죠. 13.2를 내야 되는데 지금. 13.2%. 네. 그래서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요. 전문 법인 사업자 육성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12월 달 안쪽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효종 소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네. 현재 주임사 같은 경우가 혜택이 너무 적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취득세 혜택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는 안 됐잖아. 안 됐죠. 아파트는 건드리지 못하겠죠. 그냥 우리가 비주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오피스텔, 다세대, 뭐 이런 빌라 이런 것들만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아파트까지. 그것만 하게 해주니까 그것 쪽으로만 사람들이 수요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6억 이상은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상향은 되지 않을까요? 한 9억 정도나 12억 정도. 당연히 상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하겠죠. 기다려보죠. 근데 또 원희룡 아저씨가 또 이상한 꼼수를 부릴 수도 있어. 아파트 해주긴 할 건데
규제 지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끔 또 이런 개 같은 또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규제 쪽이 사실은 이거 빨리빨리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실거주가 목적이신 분들은 지금 거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예 못하죠. 그러면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하는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 되는데. 실거주는 우리가 뭐 무조건 돈 주고 사는 사람만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전월세 입자들도 전세 입자 월세 사는 사람들도 10년 동안 편하게 주거를 할 그 의무가 거의 있는 거야. 필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뭐죠? 그 전세 세입자들 임대차 보호법, 네. 임대차 보호법 있죠. 네.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임대사업자 법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면은 그 임대차 3법 같은 거는 임대차법하고 임대사업자법하고 다른데 뭐 그거 같이 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임대사업자법 해가지고 예전 그 이것만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도 보게 되면은 지금 전세 금액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3개씩 나눠지잖아요. 네, 한 두세 세 개씩 나눠지잖아요. 임대가가 똑같은 평인데 어떤 건 10억인데 어떤 건 15억이고 어떤 건 20억이고 그런단 네. 말이죠. 이 사실은 이제 법이 하나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임사를 다시 또 부활을 해서 아파트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네 개가 또 되는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1차 임대차법 때 네. 시행이 됐던 금액은 이제 8년 동안 묶여 있는 거고 이번이 2차 임대차법을 다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공표를 한다 그러면 그 시장 시점에서 또 하나의 임대가가 또 측정이 그러니까. 되겠죠. 4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지금 뭐 언론에 보게 되면은 뭐 전세가 뭐 5억 빠졌네, 뭐 10억 빠졌네 이러는 거 다 그 가서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네. 대로 금액이 이제 3가지로 3가지 나눠져 나눠져 있는 거죠. 예전에 주임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 금액,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요즘 거,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에 막 한창 뭐예요? 저기 막 전세 금액 이빠이 올라갈 때 그때 전세 계약 해가지고 그때 막 임대차 것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들 것들. 그러니까 3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집에 똑같은 바로 옆집 앞집인데도 그죠? 아까 전에 창문 마주 보고 있는 집인데. 근데도 뭐 전세 금액 10억 차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거 빨리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하나로 같은데. 통합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임대사업자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소리를 드는 건데 어쨌든 정상화 방안은 12월달에 발표를 한답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임대사업을 제대로 못 할 거면 민간한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이 뭐 집 가진 놈 저 센통이다 너네 집값 떨어지니까 너네 참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너 사는 데가 그 임대사업자가 내 집에 사는 그러니까 거야. 참 웃긴 게 그 비아냥거리고 막 집값 떨어지면 좋다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세입자란 말이야. 그 세입자들은 집값 떨어지면 집 못 산다니까 또.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물 부분에서 안전진단 얘기 나오고 사전청약 비율 줄이겠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정상화. 혜택을 다시 주겠다. 이거 12월달 지나면은 또 이제 임대사업자법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1, 2, 3번 중에 1, 3번이 중요하네요. 네, 1, 3번이 2번은 그게 중요하진 않고. 2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택지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제 큰 이게 꼭지의 두 이제 되게 번째가 중요한 거지, 이제. 규제 지역 완화, 규제 지역 해제인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1, 2, 3단계가 나눠져 있다가 2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방에 미분양이 쌓여 있는 지역을 첫 번째로 풀어줬고 네. 두 번째는 미분양 쌓여 있는 것도 해소가 안 되고 거래가 아예 없으니까 서울하고 경기 주요 지역 제외하고 2단계로 두 번째는 해제한 거야. 근데 그것도 좀 의아해. 원래 한 단계씩 해지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게 2단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는 누가 해제한 거냐면은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해제해 준 국토부 거예요. 장관이 해제한 거죠. 투기 지역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투기 가열 지구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있죠. 거거든. 그러면 국토부 원희룡이 기법한 거지. 형 포기하자. 씨. 포기하자가 아니라 욕 쌍욕을 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세금 어떻게 할 거야? 국토부 장관이면은 세금 여기서 뽑아내야 될 세금 네가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건지 답을 내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서울은 나는 자존심이 빨갱이니까 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 거긴 못 풀어. 나머지는 다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거만 2, 3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똑같아. 그러고 나서도 또 욕 처먹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강남 3구 제외하고 나머지 한다고. 하겠지. 일단 조성 대상 지역, 뭐 투기 가열 지구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졌다. 의미가 없어요. 싹 없어졌으니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거래 안 되고 지네가 집값 떨어졌다고 하면 다 풀면 되지. 왜 안 풀어? 다 떨어졌다며.
자, 그래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뭐 내년 초가 아니라 이제 12월 1일서부터 12월 1일부터 그렇죠. 효력 발생이 이제 되는 거고. 네.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내 생애 최초 이런 다 것도 생애 최초 관련된 이제 활용을 내용. 한번 해봅시다. 네.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출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 네. LTV 그게 한도는 이제. 서민하고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4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을 해준 거고 규제 지역 내 그 현황이 지금 막 엉망이잖아요. 규제 지역 안에서는 대출 아예 못 해주겠다는 아니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돼 있었죠. 그죠.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던 거를 그냥 아싸리 그냥 딱 없애버리고. 네, 그러니까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거나 무주택자가 무주택자. 실수요자 이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는 6억 원까지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도 대출 네. 금액을 확대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생활 안정자금 주담대가 2억 원까지밖에 적용이 안 됐는데 지금 그거 이제 LTV 없어졌어요. 안에서 대출 해주겠다고. 아니 근데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죠. 없어졌고 그냥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서울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 대출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액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건데 집 가지고 있는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투기 세력으로 또 돌변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집을 막 여러 채를 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 거고 아파트 등록 금지시킨 거고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생활 자금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네가 그렇게 밀어주던 코인하고 태양광에 그 돈 다 들어갔어. 그럼 그 대출 다 박아놔가지고 서민들 피 말리고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그거 못 내고 종부세 못 내고 이지랄 했었는데 그걸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시 내 집 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 쓰니 다시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돈이 어디로 갈지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아마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대출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이자가 워낙 비싸니까. 네,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마음 편하게 옛날엔 그때 당시에는 대출 이자가 막 1%대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다른 거 투자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5% 이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섣부르게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미니언의 5분 브리핑에서 이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여기 향후 계획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이거예요. 발표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거다. 빨리 하겠다는 내용이지 뭐. 그 신속하게 집행해가지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은 연착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에 와가지고 연착륙, 경착륙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아니 뭐 확 꼬꾸라지면은 다 망하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막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쓴 거야? 지금 원희룡이가 하는 짓이 경착륙이라니까 거래 못하게 막아놓고 나서 나중에 공급될 때까지 또 저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끔 그렇게 만들어놓고 청약을 기다리세요 이지랄 하는 거는 경착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거래를 시켜놓으면서 자율 시장을 만들어놓고 그때 떨어지는 거를 보는 게 연착륙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은 거래를 막아놓고 있다는 게 참 개탄할 만한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기 저희가 이제 너무 되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두서없이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병철 위원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요거 지금 아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부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거의 없어서 없어요. 그냥 썸머리 딱 해주시면 돼요. 써머리만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 방송 보시는 분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부분은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세금하고 시작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정비 사업에 관한 거. 네. 이것도 인트로 그거 하시려고. 네, 시작. 자기 또 나가네. 이렇게 계속 나요. 나 진짜 꿈에서 나옵니다. 꿈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제 그제 이 춤을요 한 100번 넘게 췄어 진짜.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다수 말씀을 다 잘 해주셨고요.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이 있겠고 세금이 있겠고요. 정비 사업에 관련된 게 있겠고 분양권 전매 사항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대출 그 LTV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두 분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뭐 따로 첨언할 것이 없을 듯해요. 살짝 이제 여기 정리된 자료를 보자면요. 이 직접 투기괄 만드신 거야. 네, 규제 지역이 이제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괄 그 투기 지역이 있는데 이제는 뭐 서울하고 아시다시피 성남, 하남, 과천, 광명을 제외하고 이제 투기괄 지역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LTV를 보면은 투기괄 지역에서는 9억 이하 40%, 9억 이상 20% 이런 식이었는데 15억 이상 초과되는 대출 투기괄 지역에서도 15억 이상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12월 1일부터는 주담대가 허용이 되죠. 무주택자에 대해서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한다는 것도 이제 12월부터 요거 정도만 첨언을 해드리겠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세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빨간 줄 나오는 건 뭡니까? 너무 작게 제가 글을 썼네 이거. 아니 그 안에 옆에 테두리 저 빨간 거 이렇게. 뭐죠? 저는 안 나오는데. 이쪽 화면이 뭐 나가는 화면 송출상에는 그렇게 아 그래 문제 없어요. 나 저기 예, 나와 예. 있길래. 그래서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겠고,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여기 정리된 자료가 투기가을지구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투기가을지구에서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뭐 세종이나 인천 전 지역 이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만 거래가 됐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그 부분도 해제가 됐겠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까지였죠. 네. 그러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지휘권 양도 양수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완전히 풀린 거죠. 장치가 막 거래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그 막아놨던 부분은 이제 풀렸던 부분.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뭐 관심 가는 서울 지역은 근데 서울은 묶여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재개발 뭐 이런 것들 재건축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 이제 전매라는 게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안양, 수원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천, 인천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기에도 세제 혜택은 또 일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네. 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조합원 지위 양도를 사실상 금지시켜 놨던 거를 이제 풀어준 거니까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 된다 그러면은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요건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민현님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저기 5년 재당첨 금지도 그죠?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 재당첨 금지법이 금지에 있었는데 적용됐으니까. 지금은 다 풀렸으니까 5년 재당첨 금지도 없는 거고 그게부터 관리 처분인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5년 안에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뭐 이상 있으면은 현금 청산 당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그거는 해지가 됐죠. 그렇죠. 다 빠지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예전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갖고 있고 네. 지금 서울에 하나 갖고 있고 막 이럴 때 또 음. 이제 법을 하도 누더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세무사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할 그러니까 것 또 같은데 예전에 지금 부천이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도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 동시에 진행이 돼. 근데 부천 거랑 내 거랑 같이 동시에 내가 조합원 신청을 못 하는 거였잖아요. 이전까지는.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이 5년으로 딱 안에는 중복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부천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럼 가능할 거예요. 예, 가능하게 해줘야죠. 그럼 기존에 가능하게 있던 해줘야지.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로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되면 6개월.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10년짜리였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네. 5년, 10년, 5년. 7년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이 되는. 6개월 단축이 되는데 아마 광역시는 아니고 광역시도는 안 되겠죠. 광역시도는 안 되죠. 광역시나 특별시도는 거긴 안 되고. 되는 거고 나머지만 가능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규제 지역 해제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제가 전화를 상담을 했었는데 맨날 신경 쓰신 게 그거예요. 그 어머니는 우리가 이 재개발되는 지역을 한 3군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 효창동도 하나 있고 어디도 하나 있고 어디도 하나 있고. 근데 효창동 거는 막 지금 동의서 작업해가지고 내년에 역세권 개발 신청이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딜 갖고 계시던 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셔라 그랬는데 네. 3군데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3군데가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으면은 청산돼 버리잖아요. 또 분양 신청 5년 안에 다 걸릴 거 아니에요. 모아타운은 아니잖아. 모아타운은 빠지지만 두 모아타운은 군데가 빠지죠.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한 군데랑 그 재개발지 한 군데는 4명이로 갖고 있고 하나를 증여를 하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서울에서 집 남한테 임대사업자로 새 10년 동안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 동네 재개발 들어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뺏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규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천태만상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 다 가서 매매를 하고 싶어도 주임사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하죠.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걸 거야. 과태료 내고 매매를 아니면은 해야지. 그 다른 주임사한테 넘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포괄 양수를 양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가는 사람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야 이거 그러면 서울은 지금 딱 답도 나왔네. 서울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네. 모아타운은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 모아타운 전 투자가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네. 현실적인 투자는 모아타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이라서 1주택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 재건축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무주택자는. 근데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비트코인 장려하고 무슨 에너지 투자, 주식 투자 그렇게 장려하면서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투기꾼이라고 모르니까. 근데 투자를 잘못해놨다가 두 개가 다 어떤 새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은 날려버린단 말이야 하나는. 그러니까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쪽으로 계속 쏠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서울은. 알겠습니다. 민현이 이제 마무리 해줘야죠. 예, 너무 다. 네,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어.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세금까지 그래요. 하면 취득세, 중과배제, 양도세, 이제 비과세 정도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종부세도 이제 일반 과세로 중과가 안 되잖아요. 1.26에서 0.6의 3%로 이제 세율이 인하되는 부분.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잠깐만요. 뭐였어? 중도금 대출이 이제 세대당 하나밖에 안 됐던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도 해제가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지역이 뭐 투기과열 지역에서 해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디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된 세제나 금융 대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어렵죠. 또.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만 네, 모아타운이 그게 좀더 나을 것 유일하게 같고.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아니야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3구 제외하고 그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봤었을 때는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요 아마 따로 법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거래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김현장님- 이거 만약에 거래가 네. 만약 되게 되면 이거 사실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금액이 올라갈 상황이 더 크거든요. 제가. 근데 봤을 그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 거래 허가 지금 제도 자체도 때는. 네. 사실은 이거 논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그것도 물론 풀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네. 말하면 저 위에 뭐 랑이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DSR. 이 사실 이렇게 다 규제 완화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DSR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면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런 좀 은행에서도 그만 좀 쳐먹고 조금만 이자 좀 싸게 해주고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미국 때문에 올라가는 건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는 은행 이자 좀 덜 받아주고 그래야 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계속 고금리를 계속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은 야 여기서부터 동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아예 자체 주담대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안 받겠습니다. 딱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매번 찔끔찔끔 0.5 올려야 됩니다. 미국 올랐으니까 우리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규제 완화하고도 의미가 없어. 수요가 뭐 의미가 그렇죠. 없는 DSR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어차피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나 혜택이 가는 거지. 빚내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 제로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금리가 그리고- 이렇게 거의 10%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좀 그런데 아마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인터넷에다 네이버에다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해가지고 한국 금리 해가지고 쳐보시게 되면 아마 그래프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적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게 고금리 기조가요 끼껏 해봐봐 1년씩밖에 안 갑니다. 1년도 못 가는 안 가는 경우가 것도 거의 많아요. 대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내년 초 정도서부터는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올해서부터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리가. 네. 분명하게 내년 초 정도쯤 되게 되면 동결 한 두 번 얘기 때리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빠질 거야. 그렇게 되면 이 규제 완화한 거와 금리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서민들이 집을 못 사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뭉치려 했던 것들이 갑자기 뻥 터지면요. 그때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판이 깔아지는 거죠. 이제 하나씩 모아서 이제 거래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규제 제도적으로 거래 정상화를 다 시켜놓은 거야. 네. 그래놓고 금리만 낮아지면 이제 심리만 나아지면은
다시 누구든지 손을 뻗을 수 있게끔 판을 깔아놓는 지금 준비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공급이 안 멍청하게 되잖아. 공급 안 해주면은 또 이런 사태 또 그러니까 또 돌아가니까. 낡은 집에 또 네.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공급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둔천주공이라도 빨리 터져가지고 목동이라도 빨리 때려 부셔가지고 막 5만 세대 공급하고 2만 5천 세대 공급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또 내 집 없으니까 또 낡은 집에 집착해가지고 내 집이 새 집이 되면 얼마가 되네 또 이런 시장이 온다니까. 정부도 알고 있잖아요. 네. 서울엔 대기 수요자가 많다. 네. 그래서 못 풀어준다. 국토부 얘기예요 이게 국토부 얘기.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근데 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서울은 대기자가 줄을 서 있어요. 어디 가나. 강남 같은 경우가 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다 들어가고 싶지. 특히 뭐 자녀분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애들 파라군 학교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좀 그렇죠. 있으면 다 보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대기 수요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또 규제 완화는 또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듯이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라고 하는 게 힌트예요. 네. 이제 다음 뭐 단계는 지금 질문한 거 지금 물 질문하고 어. 문제 내고 지금 힌트 어. 가르쳐 주는 힌트 겁니까? 힌트. 그럼 이번에는 강남 3구 제외가 아닌 서울의 25개구를 다 해제할 수 있다. 강남 상고는 안풀 것 강남 상고는 같아요. 이렇게 보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죠? 안 풀 것 같아요. 왜냐 강남 상구는 아니 그렇게 15억 이상 되는 거 아파트 대출 안 된다고 해도 지네들끼리 올라가는 데가 맞아요. 강남이잖아요. 거기는 그들만의 대출 리그. 해준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여기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강남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단언을 하시죠? 있다니까.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의학풍선님 빼고 네. 의학풍선님 축하드립니다. 네. 개포동 곧 입주하시잖아요. 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늘 왜 안 왔어? 아이, 저- 진짜 안 왔나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너무 우리 거를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이 정말 굳었어. 손이 굳어가지고 댓글도 안 올려주셔. 용산구요? 용산구는 풀 겁니다. 언제? 아니 이번 대책 나올 때 다음 대책 나올 때 풀겠죠. 근데 연말이에요. 어차피 연말에 한 번 더 주정심이라는 걸 또 하니까 그때 풀 거예요. 제가 볼 그래요? 때는. 네. 저는 안 풀 것 같습니다. 풉니다. 어떻게 곧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네, 얘기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야 돼 기간을. 올해 10월 안으로 말까지, 올해 안, 안으로 올해 풀린다. 안. 네, 올해 안으로 용산구? 풀려요. 네. 저는 안 풀린다. 규제 지역 25개구에서 강남 3구 제외한 나머지는 풀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올해 안으로 네. 이제 되겠다. 네. 왜냐면 그 전에 용산구청장이 구속당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구속이랑 뭔 상관이야? 왜? 이거 구청장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용산구청장도 가가지고 의견 제시해야 되는 그 거지. 용산구청장 그분이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전 구청장 아닙니까? 그 한남 2구역 갖고 있는 사람? 그랬나요? 그 권영세 의원의 보좌관이었었고. 아 그래요. 아 지금 예. 구청장이. 영세 형님이 원래 그쪽에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권영세 형님이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장관을 와서 저희 만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통일부로 가가지고 미사일 졸래 쳐먹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그래 좀 장기간 장기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그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좀 감사드리고 지금도 한 40만 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40만 명이면 강남에 이제 아파트 하나 사야죠. 삽시다 우리 삽시다. 노력해서 삽시다. 우리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죠 민현님? 그래야죠.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끝입니까? 이제 자리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얘기를 몇 마디 못해서 의기소침해.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니. 자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